양치한다. 물고기도 잡고. 네. 이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뿅. 너무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저도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의원님 덕분에 제가 이 기회에 만석공원에 오게 됐네요. 네, 만석공원에. 네. 의원님 수원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고 자란 곳에서 이제 지역구 활동을 네. 이제 하고 계신 건데 네. 수원은 이제 의원님한테 어떤 곳이에요? 만석공원이 원래 안에는 연꽃이 피고 네. 바깥에는 벚꽃이 피는. 아, 연꽃이 안에서 펴요? 네네. 아. 정말 멋진 곳이고요. 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요 만석공원이 요 아래쪽이 원래 다 농지였습니다. 아,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손 붙잡고 네. 농사 짓던 기억도 나고, 아, 정말요? 비 올 때 이렇게 초롱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그 비를 막아주는. 우비 같은 느낌인 예, 거죠? 침 쏘이지 말라고 이렇게, 예, 그 저기 뭐야, 논에 물 빼주고. 아, 의원님 네.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직접 다 하셨었어요? 약간 농사도 많이 졌습니다. 아니, 제가 의원님이 쓰신 자서전을 읽었어요. 네네. 책 제목이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 약한 네. 사람도 행복한 세상, 맞죠? 그렇습니다. 아니, 네. 제가 책 제목부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한번 읽게 됐는데 의원님이 어렸을 때 유년의 기억을 좀 담으셨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편찮으셨는데 이제 네. 그 특효약이라고 그 황새, 네, 황새를 네. 그래서 황새가 특효약이라는 어떤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황새를 쫓으러 다니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읽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네, 네. 의원님 어렸을 때 좀 네. 어떤 기억을 그러면 갖고 계셨던 건지. 어머님이 이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네. 또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고등학교 진학을 못 하시고 집안에서 이제 농사라든가 살림을 하셨던 분인데, 너무 과로하게 했는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네.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고민이, 이렇게 착하고 순한 분들이 항상 고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제가 판사였을 때도 착한 분들은 되게 명확한 계약서도 잘 안 써주고 안 써놓고 사람을 믿으니까 선의의 마음으로 계약 체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재판할 때 보면 그분들이 많이 패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바꿔야겠다. 착한 사람이 매일 손해보고 네. 고통받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기고, 네. 또 어떤 경쟁에서 낙후된 그런 약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게 이제 어머니를 제가 병수발 모시면서 네. 들었던 그런 각오, 생각이었습니다. 그 의원님이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쵸? 네, 서울대 네. 법대 나오신 건데 네, 네, 네. 서울대 법대 가는 게 제일 쉬웠어요. 약간 요런 항상 네, 1등이셨고 네, 공부를 네. 너무 잘하셨어서, 근데 갑자기 신학의 길로 가려고 하시다가 네. 판사가 되시기까지 어떤 그 결정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 공부는 제가 100점 맞고 오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통증이 심한 병인데, 네. 100점 맞은 시험지를 보여드리면 너무 기뻐하시는 당연하죠. 모습에 제가 얼마나. 그냥, 예, 시골에서도 열심히, 예, 공부하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 신학은 아까 말한 근본적인 물음, 왜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늘에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도 굉장히 와 닿았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공부 못 하시고 또 어머님이 법관이 되고 싶어 하셨다는 얘기를 네. 제 고3 때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그러면 일단 법관의 길을 가겠다. 어머니의 꿈을 내가 대신 이뤄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 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네. 멋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법관과 목사의 길이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고 청렴해야 그쵸. 되고 또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렇네요. 네. 또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나 네. 또 교회를 목회 활동을 그렇죠. 하는 거나 유사하다고 봤기 때문에 법관의 길로 가는데 크게 뭐 저항감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은 이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판사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그럼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정치를 입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판사를 더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변호사를 10년 동안 네. 예, 개업해서 변호사 업무를 해왔고요. 사실은 그때는 돈도 많이 벌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한 시기였는데, 그쵸. 갑자기 이제 인생이 좀 허무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돈만 벌고 살다가 죽으면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또 우리 아이들한테 뭐를 남겨 놓을 수 있을까, 허무한 마음이 들던 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과 관련된 실무가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병도 그쵸. 당시 정무수석이 네. 저를 그 개헌 작업의 실무가로 행정관으로 불러주셨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 또 조국 수석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원 없이 일하면서 개헌 작업도 하고 행복한 그 시절을 보냈죠. 그때 이제 또 가슴 뛰게 뭔가 입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도 그 책에서 보긴 했는데 한병도 의원님은 되게 신기한 인연이더라고요. 네네. 군 법무관 시절 때 이제 만나시게 됐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주지법 당시 거기 계셨을 네, 때 만나시게 된 거죠? 2020년 3월 달에 네. 제가 군법무관을 할 때 병도형을 처음 알게 됐고 병도형은 당시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그렇죠. 하고 의원이시기 있어서 전에. 저에게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형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판사 생활도 전주법원에서 아, 시작을 했습니다. 전주랑 또 네, 인연이 서울이나 있으시네요. 수원으로 안 올라오고 어. 안 올라오고 전주가 물론 처갓집이기도 했지만 아. 병도형이 거기 계셔서 그쵸, 네. 거기서 이제 그래서 총 6년을 예, 오래 계셨구나.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연이 닿았던 한병도 의원님을 국회에서 이제 또 보고 계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친하게 잘 지내시는 거죠? 아이 그럼요. 네. 저의 멘토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또 저에게도 본이 되는 네. 예, 따라하고 싶은 형이죠. 의원님께서는 초선 의원이시긴 한데 당 내에서 맡고 계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바쁘세요. 국회에서 보면 항상 바쁘셔요. 일단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셔요. 당내 네, 법률위원장을 네. 맡고 계시고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걸 다 읽을 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법률위원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직책이다 보니까 네, 네.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위원장은 당과 관련된 뭐 형사, 고소, 고발, 또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렇죠. 그리고 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기소, 또 이상민 장관 탄핵, 네. 또 한동훈 장관이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 네. 등등 모든 법적인 것을 다 컨트롤하는 타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법률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네. 엄청난 법률 수요, 갑자기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 의원님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제일 바쁠 거예요.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지금 당대표님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지금 사건에 있으시니까 관련해서 지금 계속 뭔가 자문도 하실 거고 이거를 컨트롤 하시고 계실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법률위원장으로서. 네,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네. 밝혀지게 되는 법정의 시간이다. 검찰의 시간은 지나가고 법정의 시간이 왔다. 네. 공개되고 공정한 법정에 서라면 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네. 벗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그런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감 있게 국민분들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또 어떻게 보면 무도하고 또 멈출 줄 모르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와 같이 질주하는 검찰의 세력을 이제는 국민과 함께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권한 분산, 견제가 이루어지는 국민주권 시대를 이제야말로 이룰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 그냥 제 개인적 궁금함인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실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판 가실 때 네. 준비를 막 스스로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어떤 편이세요? 많이 하시죠. 꼼꼼하시잖아요, 엄청. 꼼꼼하시고, 네. 예, 꼼꼼하시고 아마 주말에는 변호사분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럴 겁니다. 주중에는 계속 그 당 대표로서의 일을 당무가 하시잖아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을 이용해서 엄청 본인 것도 준비하고 그렇죠. 준비하시겠죠, 직접. 노력하실 겁니다. 아유, 잠잘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진짜 바쁘시겠어요. 싶은데 요즘 들어서 당대표 얼굴이 좀 밝아지셨어요. 좀 네.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기자들이랑도 조금 소통을 하세요, 이제. 아, 그러신가요? 네, 근데 네.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밝아지셨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 발의를 하신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거를 요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법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네.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률을 냈고요. 네. 지금 아직 좀 정체되어서 아쉬운 거는 미디어 바우처법이라고 해서 미디어 바우처요? 미디어 바우처법, 예. 국민들에게 어떤 바우처를 드려서 네. 올바른 언론, 공정한 언론, 또 유용한 정보를 주는 언론에게 네. 국민들이 바우처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언론분들이 네. 공정하게 하려고 또 하지만 첫 번째는
권력에 의해서 그렇죠. 예, 네. 저 고통받는 그것도 부분이 참 있고 문제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권력, 네. 광고 때문에 그렇죠. 예, 어느 기업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바우처를 준다면 오로지 국민들을 보고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언론이 더 발전하고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미디어 바우처법을 통과시켜서 일단 300억, 500억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네. 이것이 국민에게 효과가 좋으면 지금 정부 광고비가 8천억 원이거든요. 8천억이요? 예, 예, 정부만. 그러면 그 정부 광고를 줄 수 있는 포인트를 국민들이 그 바우처를 통해서 찝어주면 네. 그 언론사에 정부가 광고를 주는 식으로 굉장히 공정해지겠네요. 그러면 네네, 확실히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네, 언론도. 언론분들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관심이 가네요. 저도 어쨌든 기자지만 네네. 이거는 충분히 의원님께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네네. 언니 그러면은 향후 의원님께서 민주당 내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과제가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금 정말 전통 야당으로서 민주화 그런 거를 다 잘 지켜왔는데 지금 정치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는데 경제적인 민주화, 즉 양극화 문제라든가 네. 기회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점점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이름답게 경제적인 민주화까지 이룰 수 있는 경제 민주화. 예, 실질적인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양극화도 해소하고 독점, 과점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본연의 정책 역할을 하는데 제가 좀 중심을 갖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카메라 봐주시고 수원 시민분들한테 네.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정말 수원이 시민과 함께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요즘은 조금 정체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수원 시민이 바라는 우리 수원 군비행장을 적절한 곳에 이전하고 그곳에 300만 평, 800만 평 부지에 정말 첨단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김진표 의장님과 함께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올해 그 물꼬를 틔웠거든요. 그 물꼬가 정말 큰 강줄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승원 의원님이랑 제가 너무 와보고 싶었던 만석공원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언니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네. 앞으로도 김승원 의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뉴스핌 사랑합니다. 뿅 한 번 더 해주세요. 뿅.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